이번 시간에도 도덕경 44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재물이냐? 명성이냐? 아니면 내 몸뚱아리냐? 이것을 판가름 해라. 좀 들여다봐라. 생각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나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몸뚱이가 좀 잘 보존되어야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가 즐거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건강이고 행복한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이고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나 오늘부터 행복할 거야 해가지고 뭐 행복한다고 그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할 때에 항상 욕심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나눔을 알아야 돼요. 나누어주는. 우리 절에서 보시라고 하는데 그 보시의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행해왔던 행위에 대한 잘못된 짓거리들에 대한 것들을 씻어내는 거죠.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보시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필히 욕심을 내는 게 있죠. 식욕, 수면욕, 재물욕, 성욕, 명예욕, 이것을 인간들이 지니는 오욕이라고 합니다. 이제 5가지 욕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식욕입니다. 우리가 이제 식탐이라 그러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또 기운을 차려야 되니까.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어느 선에서 적당히 해야지, 이 목구멍을 넘어간 것을 다시 어떤 음식을 더 먹고 싶어서 그걸 다시 개어내 버리고 가서 또 이걸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세 시대에 보면 그런 기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연애를 많이 하니까 낮에 가서 먹고 또 저녁에도 연애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 갔다 하려고 그러니까 먹었던 것이 소화가 안 되니까 개어내는 거죠. 개어내고 가서 또 이쪽 가서 또 연애하고 중세 그런 보면 기록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도 그렇게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맛있는 걸 처먹기 위해서 먹었던 것을 개워내고, 이거 참, 더러운 짓거리죠. 그래도 어쨌거나, 식욕은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식욕은 누구나 다 지니고 살지요. 그 다음에 수면욕. 잠은 자야 되잖아요. 잠 안 자고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잠도 자야 되죠. 그런데, 과다한 수면욕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잠자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또 잠에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이 또 많대요. 주로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인데, 누구라도 뭐 이 잠자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겠어요? 왜? 잠을 자면 편하니까 편한 잠을 자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는 재물욕. 재물에 대한 욕심 누구나 다 또 지내야 되지 않아요? 왜? 그래야 살 테니까. 다 그냥 뭐 퍼주고 내 거 없이 살면은 힘들잖아요. 살아보니까 재물은 적당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취할 수 있을 만큼의 활동하기에 지장 없을 만큼의 재물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어느 선에서는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해서 관용을 그냥 눈 감아주는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죠. 근데 과다한 욕심을 냈을 때에 그것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눈총을 받게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이 없으면 불편하더라. 저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편해요. 나도 불편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과욕, 헛된 욕심 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욕. 성욕이고, 그 스님이 부끄럽게 남녀간의 어떤 그 성관계 얘기를 합니까? 아닌데 저 해야 됩니다. 성욕이 없고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맛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언젠가 세상의 용은 힘쓰는 곳에 있다. 남녀간의 교적, 남녀간의 교미하는 것 그 자체가 용의 행위고 용트름이다. 용 쓰는 짓거리를 하고 사는 것이 사람들인데 거기다 성욕을 빼버리면 되겠어요? 네,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남의 것 갖고 이것저것 골라가면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정당한 자신들이 정한 배우자와 온당한 행위는 그건 권장해야 될 일 아니에요? 어디 세상이 그래져요. 이제는 좀 새로운 맛 보려고 다들 지랄 발광하고 살죠. 그런 것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짓거리입니다. 스스로 올가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신적인 파괴가 오는 거죠. 정신에서 도덕적으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혼선이 와서 망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참 등 따시고 배부르고 참 할 짓거리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디 가서 이름 하나 붙잡고 명예를 내세우는 이름 내세워서 뭔가 좀 한번 좀 폼 잡고 살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명예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5가지는 적당히 취해야 될 욕심입니다만은 이 과욕을 부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 온전히 봐주겠어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내가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는 욕심을 좀 덜어내야 된다. 전혀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때로는 욕심 부려야 되는 욕심 부려야 되겠지만은 너무 과한 욕심, 또 허황된 욕심,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그래야 행복한, 근심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행복한 길이냐, 행복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해서 확실한 스스로의 의심을 걷어내야지, 의심을 걷어내지 않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그런다면 그건 탁 걸리게 돼 있죠. 무엇에 걸리게 돼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행복은 삽시간에 무너지게 된다. 이게 행복함이란 스스로에게 물어봐서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것은 되지 않겠느냐 물어보고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첫째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에서 빠지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귀한 존재입니다. 나만 귀한 게 아니라 너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다 귀한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행복이란 나 하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나와 대상과의 행복, 나와 나의 가족과의 행복, 전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만 행복하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을 주위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나눠주지 못하고 자기만 지니고 있는 행복? 이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망상이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굳은 일 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쓸 때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정승이 올바른 정치를 아랫사람들에게 베풀듯이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심찮게 재물에 꽉 찬 어떤 그 욕심과 망상 때문에 망가지는 세상을 많이 보죠. 많이 봐요. 네. 돈에 그냥 네 돈이나 내 돈이나 그냥 주머니만 들어오면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연락도 안 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그 교분을 싸서 어느 만큼 시간을 가서 사람들에게 좀 말하자면 이제 상의도 치고, 예, 좀 또 돈을 가지고 도망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냥 옛날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금만 받아가지고도 그냥 도망가 버려요. 아예 수탕이 많이 보잖아요. 계약금만 가지고. 어찌 보면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큰 인물들이 돼야 될 텐데 작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 병을 얻었을 때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 많이 보죠. 병을 얻었어요. 거기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석유 재벌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의 얘기를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건강식품 행상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건강식품을 팔면서 그 노력하시는 그걸 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눈여겨보고 또 아버지라고 하는 분도 절대 자식에게 돈을 허투루 주질 않고 용돈이라고 하더라도 너 이거 이런 일을 해 했을 때 얼마 딱 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록펠러에게 철학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사람 일 시킬 때 내 아들도 시킨다? 똑같은 임금 주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록펠러는 그러한 아버지에게 철저한 돈 버는 기술, 내가 움직여야만이 돈이 생긴다고 하는 철학을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록펠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면서 이 록펠러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이제 돈 버는 그것을 장부에 다 기록을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날 내가 무슨 일해서 얼마 벌고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장부에 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그 돈 버는 재미에 대학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그 곡물장사에 뛰어듭니다. 그동안 그 아버지 얘기해서 알바하면서 버는 그 돈 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모으면서 고등학교 말하자면 졸업하고 그 이듬해 바로 졸업하던 해 사업을 시작해서 그 이듬해에 말하자면 도매상을 차리는 거죠. 뭐 곡물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건초, 육류, 뭐 중개업 이런까지 다방면의 어떤 그 이 소질을 보이면서 도매상을 차려서 돈을 이제 모읍니다. 가지고 록펠러가 말하자면 21살 되던 해에 펜실바니아 주에서
최초의 유전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석유가 말하자면 돈이 된다고, 이 석유 사업에 뛰어들면 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록펠러도 아주 정신을 거기다 집중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석유 사업에 우리 나이로 21살 때부터 그 석유 사업에 투자를 하고 경제 기술자를 만나서 동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아주 21살 때부터 아주 그냥 말하자면 이제 자신이 그동안 18, 19, 20살에 번 그 도매상으로 번 그 돈을 전부 다 석유 경제의 기술에다 투자해가지고 석유 사업에 뛰어들죠. 그래가지고 막대한 돈을 법니다. 근데 록펠러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송유관 사업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석유 저장고 사업이라든가 여러 분야로 해서 다 전부 다 아주 망라해서 돈 되는 일을 하면 그냥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서 31살이 됐을 때는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설립하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부르는 거예요.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정제되는 석유의 90%를 장악하는 초대형 기업이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당시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다음에 광산을 매입을 해서 철강 산업에도 손을 댑니다. 이게 말하자면 사업적 어떤 기질이 아주 특이했던 사람이고, 참 판단력이나 모든 것들이 빨랐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내가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경쟁자들이 있으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단가를 최대한 낮춰버립니다. 그럼 상쟁자들이 그 값에 못 팔잖아요. 그럼 다 경쟁자들이 다 털고 나면 그 상대권 회사 인수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받아가면서 또 이윤을 내고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물론 많은 부분에서는 록펠러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을 벌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왜? 많은 그 일들이 있었을 텐데 때로는 정치력으로도 이용하고 아니면 말하자면 폭력배들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거든요. 머리도 영리한 사람이지만 사업적 수완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0의 나이에 그 오일 회사를 차리고 광산을 매입해서 철강 산업에도 들어오면서 나이가 말하자면 이제 그 50살, 40대 말쯤에 이미 미국에서는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록펠러가. 그리고 50살 초반에 이미 세계 1위 부자가 되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계 1위 부자가 누군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만큼에는 아주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아주 부를 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은 33세에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그 당시에 그런데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그 나이에 록펠러가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불량, 또 뭔가의 이 정신병, 우울증, 말하자면 지금으로 보니 이 정신적으로 말하는 이 혼돈이 오는 시기, 그리고 몸이 말라가요. 점점 체중이 줄어들어. 그래 뭐 일러페시아병이라고 하는데 그건 불치병이라 고치지도 못한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병을 못 고치는 병, 못 고친 병 얻었는데 그 돈이 뭔 소용 있겠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20대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거의 한 30년, 40년까지를 거의 돈 버는 일에만 매진해 왔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머리가 쓰는 게 이게 용량이 이제 말하자면 오버된 거죠. 그러니까
소화불량, 간단한 것 같은 소화불량, 이거 상당히 웬만해서는 발생이 안 되는데 소화불량이 날만 정도가 된다면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우울증이 왜 와요? 이거 점점 자기 사업에 대한 걱정. 사람들은요, 자기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해서 내가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하는 사람이 150만 원을 벌어요. 그럼 조금 더 부를 누리고 살죠. 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00만 원 벌 때의 2배의 행복이 돼야 되는데 2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대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은 항상 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수입이 매달 200씩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뭐가 잘못해서 150만 원 들어오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 명성에 먹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해야 될 걱정들이 쌓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래는 100원 그만두고 10만 원들이 있었어요. 빈손으로 온 인생인데 그걸 왜 생각을 못하는 건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이 타이틀을 딱 짊어지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가 또 이거 다른 나라에서 누군가 돈 벌어가지고 나는 2위로 떨어져 어느 놈이 또 1위가 될 거 아니야. 이러한 조바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신병까지 얻게 되는 거죠. 우울증 같은 거. 그러면서 많은 그 당시에 의학으로 최고의 의학자들이 말하는 의사들이 박사들이 이제 진찰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불치병이다. 원인 불명이다. 우리가 어떤 의학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딱 내리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요. 나이 쉬운 3살, 4살 돼가지고 이제 돈은 세계 최고로 많은 부자가 사형선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나 이거 얼마 못 산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위에 이제 미국은 이제 목사님들 다 교인들이니까 목사님들이 그럼 형제님 좀 좋은데 돈을 좀 쓰십시오. 그러면 나도 즐거워질 겁니다. 근데 처음에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내 돈이 나가는데 내가 왜 즐거워? 응? 내가 점점 나가면 내 돈이 점점 줄어들 것인데 내가 왜 즐거워? 그 불가에서 말하는 보시의 정신, 무주상보시 그 뜻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한쪽으로 흘려듣고.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앉아서 변기에 앉아서 이제 별을 봐야 되는데 변도 또 시원찮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 속에 있는 변도 밀어내는 힘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면서 3가지만 잘 하면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근데 잘 먹는 건 먹는다고 치더라도 잘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오죠. 걱정이 많아서. 그 다음에 잘 싸야 되는데 이거 잘 나오지도 않죠. 이러니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퍼뜩 느낍니다. 퍼뜩. 내가 이거 돈 많은 부자면 뭐하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먹어봐야 맛대가리도 없고 똥조차도 쌀라고 하니까 기운이 없어서 똥 넣는 기운자체도 없는 이런 처지가 됐는데 내가 지니고 있는 재산 우리 목사님들 말대로 좀 나누어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은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머리를 싹 지나가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처음부터 록펠러 재단 일을 크게 지금 록펠러 재단이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죠. 어느 나라나 록펠러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록펠러 재단에서 어마어마한 재원을 해서 세계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만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요 얼마만큼은 할애해서 우리가 미국의 어려운 사람들 좀 돕는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도와주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해서 재산을 갖다 이제 나눠주면서 아픈 사람들, 또 못 먹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도움을 주죠. 그런데 막상 돈 벌러 가는 현장보다도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러 갈 때 그 마음이 더 기쁘고 환희심이 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록펠러 재단에서 미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뭐 어느 나라도 각 나라마다 형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도와주자. 해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것을 딱 따라가죠. 그렇게 해서 록펠러가 그 나라마다 다니면서 좋은 일 하니까 자기도 좋아. 말하자면 회장님, 당신이 도와준 돈으로 나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병이 있었는데 내 이 병을 낫고 또 내가 벌어서 또 이웃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록펠러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돈 버는 현장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선 사업하는 쪽으로 이제 돌아다니죠. 네. 돈 싸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그 재산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벌 때보다도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쓰니까 자신이 더 즐겁고 더 기쁨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남을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인가, 이런 기쁨을 만들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그냥 환희에 찬 생각을 하게 되는데 53살에 병을 얻어서 얼마나 더 사는지 아세요? 네? 98살까지 삽니다. 98살. 그러니까 병을 얻어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본인은 정말 마지막에 화장실에서 똥 싸는 기운조차도 없던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한번 그 사람들은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그 머리를 스치는 그 생각에 자선 사업을 하게 돼서 40년도 더 되죠. 53살인데 53살, 4살에 병을 얻어서 98세, 거의 한 45년 더 산 거예요. 미국인들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65세, 70세가 안 됐을 때예요. 네? 1920세기 초니까. 근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한 나이까지 살았잖아요. 98세. 오래 산 겁니다. 동양인들의 평균 수명보다 미국인들이 유럽 쪽의 그 사람들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네, 조금 몇 년은 다 짧다 그래요. 근데도 98세면 당신은 장수한 거죠. 하늘에서 그 생명을 관리해 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죠. 하늘에서 너 좋은 일 하니 오래 해라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록펠러 재단이 없어지면 아닙니다. 재단 법일만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는 세계를 상대해서 지금도 좋은 일 하고 있죠. 재물에는 독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누누이 합니다, 제가. 네. 그리고 재물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담질 못한다. 네. 그 얘기도 내가 누누이 합니다.
누구라도 돈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정성이 돈을 쓴다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자비를 내려주고 순순하게 주는 그런 정신. 우리 불가에서는 보시라 그랬죠. 보시 정신. 근데 보시도 주니 받느니 없이 무주상부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응? 어떤 상을 내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게 과연 무주상부수에 통할까요? 아니죠. 그 상을 낸다고 하는 말은 그 기독교인들이 주보에다가 뭐 누구누구 장로 얼마, 누구누구 집사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하는 식이 되는, 그 광고는 보시가 아니에요. 광고는 광고하면서까지 보시하는 건 그 보시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